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의 정치외교학부에 있는 이정환입니다. 그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술 혁신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군의 대응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정치적인 조건 변화 그리고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술 혁신이 갖는 의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되게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헨리 키신저 선생께서 그러니까 1923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0세인데 자꾸 포린 어페어스든 어디에 글을 쓰셔가지고 그분 글을 읽는 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 100세 되신 분의 글을 읽기는 보기 드문데 뭐 올해만 해도 책을 에릭 슈미트와 함께 AI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쓰고 포린 어페어스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그라함 알리슨과 함께 AI의 암스 컨트롤에 대한 글을 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AI 기술 도입이라는 게 국제 정치학에 되게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고 그 국제 정치학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좀 이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국제정치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AI가 기존에 있던 핵무기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핵 억지를 갖다가 저해할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핵 억지가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잘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들이 AI가 이것들을 갖다가 상황을 바꾸면 어떡하나라는 거고 가장 간단하게 헨리 키신저 선생은 그 AI를 암스 컨트롤을 해야 한다. 저는 굉장히 그게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한 명 가지고 있는데 AI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주를 광의적으로도 볼 수 있고 협의적으로 볼 수 있는데 상당히 협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AI 암스 컨트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이 뭐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AI는 좀 더 광의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협의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 로봇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무인 복합 체계에서 아까 그 김학성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판단을 인간이 해야 한다라는 점은 국제 규범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가 판단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글로벌 놈처럼 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 규범이라는 것도 일종의 비공식적인 제도의 일부로서 이 기술 발달을 실용화하는 데 있어서의 들어갈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좀 더 들어간다면 앞으로 논의되는데 과연 판단을 인간이 하느냐 기계가 하는 게 이게 과연 구별될 수 있는 거냐라는 이 그레이 존의 문제도 생길 테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향후에도 또 이런 규범 논의에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강대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많이 쓰여지는데 과연 미국이 어떤 형태로 이 규범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그렇게 이 군에서는 당장 중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기술 혁신은 이 공격과 방어를 갖다가 구별해 온 전통적인 전쟁법의 기준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공격과 방어했고 유엔 헌장도 써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써 있고 여러 나라 헌법에도 자위만 하겠다. 그러니까 방어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침략이라는 게 금지되어 있는 게 주된 그런 전쟁법의 원칙인데 과연 그 공격과 방어라는 것들이 이미 그 전통적인 무기 체계에서도 상당히 좀 그 회색지대가 있습니다만은 이 요즘에 다가오고 있는 뭐 사이버라든지 디지털 포함해서 AI에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고 이런 측면이 실제로 이 군 현실에서 고려될 거시적으로 좀 고려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가 최근에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까 생성형 AI도 말씀하시고 심승배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이렇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 저하를 갖다가 대응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까 뭐 골치 교수님도 뭐 어떻게 보면은 군에서 민간을 많이 접촉하는 거에 대한 말씀도 주셨지만 이 결국은 뭐 그러니까 민간을 배우고 뭐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군에 있어서의 AI가 요 협의가 아니라 광의로 좀 더 인간의 판단이 도움이 되는 과정을 갖다가 효율화하는 작업으로서의 AI 기술 도입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좀 더 보면 우리의 모든 논의들이 그 일관 체계를 대한민국의 군 체계에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패스트 팔로워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빨리 팔로워해야 되는 국가는 어디고 그걸 하고 있는 군은 어디인가 좀 굉장히 자명하게 미국이라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미국에 대한 롤 모델로서 미국을 갖다가 패스트 팔로우한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상호 운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입되는 어떻게 보면 기술 변화라는 것들이 그 한국 군하고 미군 사이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 상호 운용성에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러기 위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이 한미 사이에 있어서의 국방 외교에서 이 AI 기술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마지막으로 아까 박수찬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문제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자 보면 오늘 오늘 포럼이 크게 보면 세 세션인데요. 세 세션 간에 일종의 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겠죠. 돈을 갖다 나눠서 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늘 논의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돈 쓸 때도 많고요. 또 국방 전체와 다른 부분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많겠고요. 뭐 국방 예산을 갑자기 2배로 해가지고 모든 소요를 다 충족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한 측면에서 제가 요즘 제일 부러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국방비를 2배로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하는 걸 다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가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 소요를 갖다가 실제 요 재정 상황을 그 예산 통해서 할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 도입에 대한 제도 기반 구축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아까도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 군 어떻게 보면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색이 있는데 요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우선순위 고려라는 것들을 재정 파트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으로서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그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국제정치학계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저희 미래전 연구센터도 마찬가지지만 AI와 관련된 군비 통제, 암스 컨트롤의 문제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국가 간에 어떤 제재하는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 또는 인공지능 이슈가 사이버 안보라든지 핵 이슈하고 만나는 사이버 뉴클리어 넥서스 내지는 AI 뉴클리어 넥서스에 해당되는 그 복합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들 또는 기존의 전쟁법이 가지고 있는 규범을 이 AI를 가지고서 하는 첨단 미래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말씀에서 육군이 조금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전투형 육군, 전투만 잘하는 육군이 아니라 이런 국제 정세 또 이런 규범의 동향까지도 이거 고려해가는 그런 육군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육군에서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이걸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혹시라도 좀 이따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